네, 오늘 보이고 있는 지수 플러스권은 어떤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의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은 할 얘기가 많아 보입니다. 이슈를 좀 소화를 시켜가고 있는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슈에 반응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아부터 얘기 나눠볼까 해요. 자, 고환율 수혜다. 그리고 자동차 데이터가 보면 늘 좋았었던 건 현대차 그룹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 양매수까지 가수급상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외사에서도 기아를 탑픽으로 꼽는 시각이 좀 많더라고요. 현재 구간은 어떨까요? 그럼 매력적인 자리 맞나요? 예, 일단 충분히 밸류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의 흐름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는데요. 0.7%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의 소매 판매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판매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2.4% 증가를 하는 그런 큰 폭의 증가를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관세 폭탄에 대한 그런 우려감에 미리 좀 자동차를 좀 쌀 때 사자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오늘 좀 상승세를 좀 보인 측면이 첫 번째 있었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소식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또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닛산과 혼다가 이제 통합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최근에 독일 자동차 회사 많이 어려웠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일본 회사 특히나 이 통합을 하기로 한 닛산과 혼다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난 3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닛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이익이 84%나 급감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1.1%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혼다도 40%대 급감 그리고 영업이익이 2% 초반 기록을 하는 등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일본 자동차의 부동의 1위는 이제 도요다일 텐데 도요다 역시도 영업이익률은 10.1%를 기록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지난 3분기 실적은 그래도 40%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일본 자동차 전반이 좀 어려운 환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는 3위 현대차 그룹이 3위였는데 4위로 밀려나나 했는데 사실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저는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일본 회사들의 어려움이 국내 업체들은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률이 10.9% 오히려 테슬라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약세의 효과도 일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특히 일본 회사들보다 낮은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견조한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4배 수준의 PER 그리고 6% 중반 수준의 배당 수익률도 좀 안정적이고 또 내년 1월 달부터는 저도 자사주 매입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되는 자사주 매입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오늘 10만 원을 돌파했는데 11만 원 내지 12만 원 정도 선을 목표로 하는 트레이딩 정도가 저는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이유는 이제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관세 폭탄 에 대해서 역시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 관세가 어떻게 될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짧게요. 현대차랑 기아 중에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나요? 일단 현대차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현대차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밸류 매력이 충분한 회사고 굳이 저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가격적으로나 최근에 이익 증가 폭에서 본다면은 보다 더 기술적으로 또 오늘 또 의미 있는 상승세로 기아가 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둘 다 좋지만 그래도 기아가 좀 기술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계시네요. 자, LG전자 얘기도 오늘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주주 환원 이야기. 근데 너무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건지, 그래서 안 보고 싶은 건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 사실 LG전자는 9만 원 아래에서는 상당히 좀 하방 경직을 많이 보여주는 회사. 하지만 최근에는 한 11만 원 정도에서는 상당히 부딪히는 회사, 힘들어하는 그런 회사로 좀 보여지는데 예. 특히 오늘의 시장의 특징이 그 낙폭과대 업종, 낙폭과대주 중심의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요. LG전자 역시 오늘 이제 밸류업 기대감의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그 인도의 IPO 추진 소식도 있었고 예. 뭐 전체 주식 수의 한 0.5% 수준인 76만 천주의 자사주 소각도 예정을 하는 그런 발표 후에 오늘 강한 반등세 5%대 반등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사실 최근에 뭐 전기차 판매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또 이제 PC 수요도 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전 또한 그렇게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게 현실인데 그래도 LG전자는 그래도 의미 있는 매출액 성장률과 수익성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9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또 다음 그 1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운임 또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1분기 실적을 좀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성수기라면 좀 바라볼 수 있다. IPO 관련해서 인도 관련해서는 옛날에 현대차가 한번 그걸로 수급이 모였던 적이 있었던지라 그 추억이 있거든요. LG전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있나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선례가 또 있었기 예.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충분히 이제 거기에 또 확보된 재원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이제 밸류업 기대감 또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적으로나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 뭐 충분히 뭐 매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밸류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어드바이저님께서는 이 밸류업이라는 키워드를 개인 투자자가 알고 인지하고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를 좀 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그 지수대가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러한 또 이제 밸류업 관련된 그런 회사들 충분히 이렇게 뭐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면은 그래도 지금 이미 떨어져 있는 주가에서는 그래서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좋아지는 이제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안전한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수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될 기대감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폭 과대에서 펼쳐지는 주주 환원이라면 충분히 또 상방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주식 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1.17% 올라간 2,485선에서 보여지고 있네요. 코스닥도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과연 산타가 올까? 사실 주식시장에 산타가 올까가 가장 초유의 관심이었는데요. 이제 외국인이 오늘 좀 돌아오는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는 것에 있어서 산타가 올 레드카펫이 깔린 건지 궁금증을 또 자아내게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상단이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전에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얘기 나눴었던 그런 현대, 기아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좀 앞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조금 더 시장 이후에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감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감값 나왔네요. 코스피 종합지수는 1.12% 올라갔습니다. 장초보다 더 플러스권을 만들어냈고 이 말은 즉슨 확실히 고가권을 계속해서 잘 지켜줬었던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2,500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2,489.08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종합지수 넘어가시면 0.45%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69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유의미한 것은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수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2,800억 원 넘게 매수세가 찍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7,000억 원 그리고 그저께는 4,300억 원 매도 우위를 쭉 이어가다가 오늘 2,800억 원 순매수인데요. 거의 사이즈 큰 종목 위주로 좀 담았다라는 점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운송 장비나 제조와 같은 종목에서 외국인
외국인은 크게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개인은 크게 좀 덜어냈네요.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개인만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자세로 대응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단 보면서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 상위 기여를 좀 해냅니다. 1.29% 상승 54,900원 선인데 사실상 53,000원, 54,000원 라인대까지는 지지를 하면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 가수급상 지금 삼성전자 담겨져 있는데 종가 끝까지 늘 봐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 쉬어가는 속에서요. LG엔솔도 같이 마이너스권 나타나고요. 이외의 종목들은 모두 플러스권을 켰는데요. 여기서 특이점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대차 그룹주의 선방이 눈에 띄네요.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 마이너스권에서 30만 원이 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전일 크게 밀렸다가 오늘 좀 일부 돌려 세웠고 리노공업도 일부 플러스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속에서 신성 델타테크의 야금야금 약진이 계속 눈에 띄고요. 엔캠은 시총 상단에서 좀 많이 내려온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켰던 종목들 시총 상단 쪽에서는 일부 있었는데 큰 폭의 오른 종목이라 함은 사실상 크게 두드러지는 종목은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자, 김성준 어드바이저님. 어려워요. 시장은 늘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잘하고 싶은데 대응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주는 메시지에서 특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무엇보다 이제 낙폭과 대주가 예. 중심이 됐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반등을 했는데 반해서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을 했었던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소폭이지만 약세를 좀 네.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 이런 업종 최근에 좀 눌렸었던 종목군들의 오늘 강한 반등, 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좀 특징적이었다라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에서 2,600억대의 코스피 기준으로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 물론 지난 이틀간의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대를 매도했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미약한 그런 매수긴 하고요. 오늘도 전체 시장 거래는 그렇게 아직 높지 못한 그런 좀 다소 아쉬운 정도 거래량 유입이 좀 아쉬웠었던 그런 흐름인데 물론 오늘의 반등의 의미가 그래도 있긴 하는데 일단 궁극적으로 조금 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대략 2,540포인트 정도 수준을 탈환을 해야 그래도 최근에 이런 하락 추세, 약세 추세를 조금은 벗어나서 최소한의 이런 박스권 그런 등락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본격적인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이 다소 조금은 일부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개인들만 홀로 순매수를 했고요. 네. 연기금조차도 오늘은 좀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철저하게 미국 시장과 연동된 관련주들 일부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테슬라와 연결돼서 뭐 자율주행주들, 뭐 브로드컴과 연계된 뭐 ASIC 주문형 반도체라든지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 밖에도 오징어 게임 2 같은 이런 일부의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늘은 조금 쉬었지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일부 종목은 뭐 밑거리도 좀 다는 종목들도 일부 좀 포착이 됐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쉬었던 만큼 그래도 바이오주들도 한번 관심이 필요하고 테마주 쪽에서는 오늘 좀 재건 테마들이 나름 좀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HD 현대기계라든지 전진 로봇 건설 로봇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만큼 이런 정도도 내일장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재건 관련해서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늘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진 건설 로봇 네. 종목명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언급 주셨어요. 자, 조선주도 저희 좀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요. HD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을 또 하기도 했는데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늘 좋다, 좋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쏟아지는 이런 조선주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뭐 약세장 속에서 오늘 신고가를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쵸. 달성했던 건 상당히 좀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은 부분들이고요. 오늘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밸류업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2027년 동안까지 배당 성향을 30%대까지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빠른 이익 개선이 내년에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그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크게 올랐었던 그 이후에 수주했었던 그 초고가 수주분들이 내년 1분기에는 대략 매출 비중이 30%대 초반이라면은 2분기부터는 80%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는 1조 한 4천억대까지 기대가 되면서 뭐 1조 원대 클럽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쌓여진 수주 잔고와 함께 또 올라가는 이제 판매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속에서는 뭐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특히 역시 한국의 조선주들의 그 지위가 시장 지위가 워낙에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뭐 우리나라밖에 없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상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2기에서도 중국 견제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반사의 기대가 있고 중국 조선사들이 최근에 수주가 많다라는 뉴스들도 있잖아요. 예. 있는데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들이 대부분 국내에 엔진을 씁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국내 엔진도 글로벌 1위인 회사고 또 STX 중공업 인수까지 더하면서 상당히 좀 오히려 반사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엔진주를 사야 되나 싶은데 오늘 위원님의 관심주는 하나오션이네요. 예. MRO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그 HD 현대중공업도 그 미 해군 7함대의 MRO 수주를 위해서 진출을 꽤 했는데 국내 MRO 업체에 좀 거부를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미국의 조선사를 지분을 투자하든 인수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 정도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시스템이 6 그리고 하나오션이 4로 해서 미국의 필리조선사를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강점으로 둘 수가 있고요. 이미 뭐 두 건의 미국의 MRO 수주가 있었고 앞서 현대중공업 거부했었던 7함대 관련해서도 지난달에 또 MRO 수주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점 효과도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새로운 또 이제 방산 쪽에 이제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모멘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조선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지난 9월로 기약하는데 중국 업체에 한 6척 정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잠정 중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LNG 프로젝트 발주를 확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그 배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 업체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국내 이제 LNG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들은 여러 있죠. 관련주들이 전반에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 도크에 여유가 있는 하나오션도 충분히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하나오션 오늘도 사실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좀 무거운 흐름, 또 윗꼬리가 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현 시점부터는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다른 업체보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금 이제 부담도 있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고가 수주분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런 밸류에이션 갭도 메워가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현재 구간에서 들어간다라고 보면 어디까지를 목표로 잡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에 국내 이제 조선사 특히 하나오션, 하나시스템을 중심으로 한번 급등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일단 그 정도 수준 이제 4만 1,000원대까지 갔었는데 뭐 1차적으로 한 4만 원 정도를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전고점 수준을 차로 좀 목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저가 정도는 최근에 바닥을 형성했었던 3만 원 초반이 그 3만 원 조금 아래였는데 그 가격을 손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